설사를 유발하는 그러한 세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보고에 따르더라도 전 세계에 일어나는 식중독의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고요. 감염 경로는 이게 워낙에 이제 대변을 통해서 분비되는 그런 세균인데요. 사람과 가축에서 모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인위생이 불량한 사람이 그런 분변들 손에 묻은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한다든지, 애완동물의 표면에 균이 묻어서 전파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변에 오염된 물로 씻어진 그런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도 전염이 가능한 그런 질병입니다. 살모넬라균은 익히지 않은 달걀, 메추리알, 우유, 육류, 해산물을 먹거나 이것으로 만든 가공식품을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으며,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토끼, 햄스터, 이구아나, 병아리 등 애완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도 감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인공 현무처럼 애완용 거북이를 키울 경우엔 얼마나 위험할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2007년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할인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 수족관 등 23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애완용 거북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무려 13%의 애완용 거북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맞네요.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애완용 거북이 수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요? 관세청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애완용 거북이 수입량이 매년 2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엔 무려 20만 마리가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많이 들었네요. 하지만 이렇게 누구나 쉽게 거북이를 사고 키울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선 거북이의 상업적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진다. 심지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파충류를 애완동물로 키우기 위해선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애완용 거북이를 키울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거북이를 처음 사왔을 때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 거북이들이 같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감염된 거북이가 있다면 그런 분양받을 거북이에도 균의 오염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장 위생적으로 잘 처리하셔야 되고요. 손으로 만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손도 씻으셔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한 3, 4일 또는 한 일주일 이내에 그 물도 잘 갈아주시고 또 거북이 깨끗하게 하신다면 또 균 자체는 또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올해 미국에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 미국인들을 놀라게 했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공주와 개구리가 개봉된 후 미국 수의사협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여자 어린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본 뒤 개구리에게 뽀뽀를 하다가 무려 50여 명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 결국 미국에선 올해 25개 주에서 개구리에 의한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48건이나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경우 나타나는 증상과 합병증은 무엇이 있을까?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경우에는요, 주증상은 설사고요. 설사와 동반된 발열, 두통, 그리고 전신의 근육통 등이 같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복통이 유발돼서 심하게 복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잠복기는 한 2, 3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심하게 증상을 일으킨 경우에는 단순히 설사에서만 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폐혈증을 일으켜서 심한 감염을 일으킨 경우에는 이제 급성 신부전도 동반될 수 있고, 또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이제 극심한 경과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면역이 저하되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5살 이하의 영유아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 속에 세균이 들어가 혈액이 붓게하는 폐혈증. 신장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급성 신부전. 최악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살모넬라균 감염.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살모넬라균 장염은 주된 감염 경우는 접촉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손을 가장 잘 씻는 것이, 특히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5세 이하의 영아나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증상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로는 거북이를 이제 손으로 자주 만지시면 안 되고요. 또한 풀어넣어서 여기저기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수조에 잘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셔야 이런 감염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 당신의 건강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미연 씨가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식중독이라
동물이라고 해서 뭘 먹어서 병에 걸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애완용 동물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관심 가져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좀 힘들었을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또 어린이날 챙겨주시느라고. 근데 마무리 또 잘 하셔야 되니까요. 예, 건강한 어린이날 하루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어느 날 갑자기 살모넬라균 감염과 더불어서 애완용 동물을 키울 때도 주의해야 한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네, 저와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비타오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궁금한 건강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5분간 보여드리는 비타오븐의 전용 앵커입니다. 뉴스 못해본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알짜배기 건강 뉴스. 비타오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따가운 봄철 태양입니다. 봄볕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엔 딸을 내보낸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봄철의 이 태양은 그야말로 피부의 독인데요. 피부 노화와 기미, 주근깨의 원인인 봄철 자외선에서 내 피부를 맑고 투명하고 자신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5가지 방법. 제 비타오븐이 긴급 취재해봤습니다. 따가운 봄볕을 피하고자 모자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챙이 넓은 모자입니다. 챙이 7.5cm 이상 돼야 얼굴로 쏟아지는 따가운 자외선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착용하는 챙이 좁은 야구 모자의 경우는 얼굴의 40% 정도만 자외선이 차단돼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는 게 좋고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선캡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이 많으니 어두운 색깔의 필름이 무조건 자외선을 차단해 줄 것이라는 맹신은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뜨거. 다음 자외선 차단 방법은 선글라스입니다. 강한 자외선에 눈이 노출될 경우 각막 손상으로 인한 시력 저하나 각막 화상을 입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처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운전 시에는 시야를 넓게 해주는 갈색,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녹색 계열 등 상황에 알맞은 색깔의 선글라스로 멋은 물론 눈 건강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태양을 적당히. 맛있게 먹기만 하면 피부 미인이 될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몽인데요. 자몽은 한 개당 비타민C 함유량이 100mg이나 돼 반 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피부성 멜라닌 색소를 분산시켜 기미, 주근깨, 잡티 등의 색소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산뜻한 맛은 물론 하얀 피부까지 책임져주는 자몽으로 올봄 맑고 자신있고 투명한 피부 미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종류도 너무 많고 SPF 지수도 다양해 구입할 때 애를 먹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성 피부이신 분은 수분 보충과 자외선 차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촉촉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지성 피부